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그 음향이 안 들어가지고 결국에 다시 녹음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말에 녹음하게 됐는데 자,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이제 작품 했던 것들하고 이제 옛날 이야기 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고, 저는 유튜브 채널 진우 콘텐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진우 콘텐츠 스튜디오의 대표이자 또 회사에서 이제 월급 주는 사람이죠.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월급 주고 상담해 주고, 예. 그리고 뭐 피드백도 주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 첫 작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제 첫 작품이 뭐냐면 이거 언더스터디였어요. 언더스터디. 잠깐만, 잘안 보이네. 자, 여기. 자, 이 언더스터디인데, 이게 언더스터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연극에서 보면은 이제 메인이 있는데, 그 서브로 이제 준비하는 한 분이 더 계세요. 그걸 언더스터디 이제라고 하는데, 요거 처음에 이제 그 작품 같이 하셨던 분이 이제 연극 관련한 거를 좀 하셔가지고, 제목을 아주 고급지게 잘 지었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다음에서 그, 저 뭐냐, 신인 데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를 기성 작가가 3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교육을 해서 이제 데뷔를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신인 작가들은 고려가 얼마였냐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보통 이제 언제 주로 연재를 시켜줬냐면 토요일. 토요일에 연재를 시켜줬는데 이때 받았던 고려가 보통 10만 원이었어요. 주 1회씩 하면 한 달에 이제 40만 원 버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얼마로 시작했냐면은 운 좋게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성이어가지고 그때 무려 20만 원. 예. 이때는 최저시급도 지금에 비해서 한 절반도 안 될 때였어요. 뭐 5천 원, 4천 원 뭐 이럴 때여가지고 뭐 풀 급여를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120? 이 정도 수준의 시대였었거든요. 11년, 10년 전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런 원고료, 최저 원고료가 너무 낮다. 그래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어요. 신인 작가들한테 왜 이렇게 주냐. 아, 근데 기성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회당, 저보다 많이 받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금액이어가지고 한 40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때 그 40, 보통 5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받으시는 그룹들이었고 더 윗선도 있었는데 근데 주 1회 하면은 한 달에 이제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셨는지 그분께서는 주 2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월 400을 받기 위해서 진짜 주 2회라는 그 무지막지한 스케줄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 신인 작가들은 보통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이틀 주말에만 연재를 시켜줬어요. 평일이 좀 더 조회수가 좋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연재를 시켜줬는데 이 당시에 제가 5회까지 세이브를 하다가 6회차 작업을 들어가려고 이제 논의를 하러 갔는데 갑자기 제작을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산을 했죠. 전 제인은 아닌데 MBTI에서 제인은 아닌데 계획적이진 않은데 얘가 겁나잖아요. 뭐 신인 작가가 팍 뻥크 내고 저 연재하다가 중간에 이거 오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5화까지 작업을 했으면 그 이후에는 제가 뭐 0. 원래 1회면은 주 1회면은 한 0.8이나 0.7 정도 작업을 하면서 세이브를 까먹으면 12화쯤에 딱 끝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5화 때 딱 스탑 시키는 거예요. 아직 7화가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3주를 기다렸는데 다 세이브를 다 까먹고 난 시점에 이제 다시 제작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작가는 주간 연재를 해야지 그렇게 세이브 쌓아놓고 하면은 오래 못 버틴다. 그래서 주간 연재 하는 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간 연재를 했는데 그래도 좀 초반엔 괜찮았어요. 초반에는 그래도 에너지도 있고 콘티 짜놓은 것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돼가지고는 콘티도 다 바닥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주 12회차 때는 또 맨 마지막 엔딩을 내야 되는데 엔딩이 어쨌든 결말이 나야 되잖아요. 열린 결말로 끝낼 순 없잖아, 신인 작가가.
그래도 요거 한 먹고 끝내려면 아 엔딩은 잘 치자라는 마음에 막 늘리고 늘리다 보니까 막 120컷까지 된 거예요. 맨 마지막 엔딩 12화 때에는 아침 9시 반쯤 끝났거든요. 다음이 그 당시에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9시까지 마감이었어요. 9시까지 업로드를 시키면 이제 작가 저기 PD님들이 아침에 이제 올려주시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늦으시는 분들은 뭐 1시에 올리기도 하고 2시에 올리기도 하고 뭐 공지라도 좀 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9시 반에 이제 올렸는데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펜터치가 새벽에 끝나고 밑색이 딱 끝났을 시점이 아마 5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은 시간은 4시간인데 명암도 넣어야죠. 지금 들어가 그림 보면 명암도 좀 들어가 있잖아요. 명암도 넣어야지, 텍스트도 쳐야지, 또 배경도 넣어야지, 뭐 편집도 해야지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에는 울면서 작업했어요. 막, 눈물이 너무 힘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잠을 잘 수는 없고 맨 마지막에 9시 30분에 엔딩 맞추고 딱 보냈는데 아 해방가 끝났다 그랬죠. 근데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요. 요즘에는 그 퀄리티도 높아지고 또 독자님들이 시나리오에 대한 거는 기대감도 대단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지금 옛날처럼 뭐 한 명이서 이렇게 막 우당탕탕 한다라는 게 좀 어렵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제작할 수 있을까만 고민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밌고 어떻게 하면 연출적으로도 훌륭하고 편집도 완벽하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시스템이 장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있었죠. 네. 근데 이 시기에 또 그 웹툰 학과들이 조금씩 설립이 되면서 학교 그 시험 보는 시스템도 여기에 좀 많이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4시간, 5시간 안에 이제 뭐 완성을 해라.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도 입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디테일한 거를 좀 찾아주고 디테일한 걸 올려주는 커리큘럼들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도 입시에서도 이때 기조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당시에 작업하셨던 분들이 이제 요즘에 최근에 많이 PD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들에서 보면 PD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이제 총괄도 하고 되게 역할들을 많이 하세요. 지금 저희 나이대가. 근데 이 당시의 기억이 남아 있는 거지. 왜 주간 마감을 못하지? 이런 그 당시에 약간 노스텔지아, 향수 이런 게 좀 남아가지고 좀 초반에는 저도 충돌하기도 했었어요. 왜 안 될까라고 했는데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근데 한번 이때가 어느 시점이었냐면은 저희가 2003년도에 이제 뭐 다음 웹툰 시작하고 이제 뭐 타임이 나오고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강풀 작가님 거의 뭐 화석 수준이 2003년도. 예. 제가 요쯤에 데뷔했어요. 요쯤에 10년도, 11년도 사이 요쯤에 데뷔해가지고 요 사이에 웹툰 시장이 커졌다기보다는 그냥 관심이 올라갔던 거죠. 이게 웹툰이 영화도 되고 또 보는 독자 수도 올라가고 그리고 최소 이 당시에는 안 나와도 5만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5만 뭐 이렇게 안 나오는 정도가 5만이었고 중간 정도 가면은 하루 이제 12시간, 24시간 동안 조회수를 조회해 보면 한 20만에서 15만 중간이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당시 이때만 하더라도 다음이 이제 좀 큰 포탈이어가지고 뭐 한 30만, 40만 나오는 것들도 있었죠. 지금은 뭐 1000만, 뭐 이렇게 500만 이렇게 가지만 이때는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아까 봤고 그 다음에 했던 게 요 언더스터디라는 작품인데 요 언더스터디 전에 그 사실 다른 걸 하나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요거 구교시엔 엑소엑소죠. 그때 이제 막 밴드 활동도 한다고 막 작사 작곡한다고 막 얼빠져 있었죠. 그때는 막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뭔가 만화 컨텐츠에 뭔가를 붙이는 걸 되게 하고 싶었어요. 막 이때 그
이 웹툰에 음악을 넣는 게 한참 유행이어가지고 이 당시에 뭐 했던 제가 만들었던 곡들도 막 집어넣고 그때 작업했던 게 뭐 햇살 그녀? 되게 웃겨요 보면 머니코드 머니코드라고 딱 있는데 그냥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랑 뭐 잊혀지기로 해 뭐 그런 곡인데 이때 기획이 이땐 젊을 때였으니까 뜨거울 때였으니까 뭐 원래 사랑하던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똑같은 사람들이 다른 상황에 갔을 땐 어떻게 변할까? 뭐 이런 궁금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최초 기획은 남자가 나이가 많고 여자가 어린 경우여가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을 때 다시 둘이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는 항상 동화에 많이 나오는 거 있죠? 다시 사랑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가정을 가지고 좀 작업을 했었었는데 이게 그 연재할 때에는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나이가 많고 남자가 백수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이제 연재를 했죠. 이때 그리고 사실 이때 메인 캐릭터보다도 요 지금 보이는 좌하고 우라는 캐릭터거든요. 이 좌우라는 캐릭터인데 이 두 캐릭터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되게 뭔가 좀 캐릭터스럽기도 하고 좀 약간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 일본 만화 많이 보고 막 그런 쪽이어서 뭔가 캐릭터성 강하고 뭔가 좀 그 오타쿠스럽고 이런 것들을 많이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웹툰 쪽에서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영화화 될 수 있는 소재들을 많이 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웹툰 쪽에 맞는 형태들로 많이 이제 기획을 바꿔가지고 넣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PD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플랫폼마다 성격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 원하는 거. 아무래도 좀 액션이라든지 만화틱하고 좀 그런 것들은 네이버 쪽에서 많이 하게 되고 드라마화된 것들은 다음에서 많이 하고 이런 장르에 대한 어떤 그 선택의 그 방향성이 조금 두 사이트가 극명하게 달랐죠. 뭐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가 드라마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다음이 뭐 판타지나 액션이나 이런 거 안 했던 거 아닌데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었어요. 두 사이트가 약간 차이가 좀 있었죠. 자, 이걸 하기 전에 그 나는 엄마다라는 걸 했어요. 이게 순두부 작가님도 하시고 최근에 보니까 나는 엄마다라고 좀비물 이야기가 하나 있네요. 음, 예, 좀비들이 넘쳐나는 세상. 좋네요. 기획이 좋네요. 예. 저는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당시에 나는 꼼수다 뭐 이런 방송 팟캐스트가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이거는 제가 연재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한번 저도 이제 한 작품은 해봤는데 두 번째 작품 때 그 기간이 텀이 길었어요. 11년도에 했어가지고 11년도 하고 13년도 했으니까 그 사이 2년이라는 텀이 있어가지고 2년 동안 뭐 외주도 하고 뭐 일러스트도 하고 다양한 일들도 하면서 이제 버티다가 연재를 하고 싶은데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기획해서 한번 해보자 한번 그래서 베스트 도전에다가 올렸었는데 그때 올렸던 게 이건 아니고 자 요런 작품이었어요. 나는 엄마다라는 작품이었는데 되게 지금도 가끔 가서 댓글 보면은 댓글들이 신규로 2023년도에 안 달렸는데 최근에 제일 마지막에 달린 게 2022년도더라고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전에 올린 건데 그래도 알고 또 오셔가지고 봐주시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드라마 형식의 시나리오도 좋아하고 뭔가 실현을 주거나 어떤 주인공이 원하는 어떤 목표 지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플랫폼들이 안 맞을 때는 연재처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아니면 뭐 기본 계획은 좋다 하더라도 담당자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담당자들도 취향이 있잖아요. 의견이 있잖아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수용적인 친구들, 저처럼 이제 좀 뭔가 외부 환경에 좀 수용적이고 잘 받아들여 주려고 하는 친구들이 보면은 항상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남겨놓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나중 보면 자기 기준도 없애버리고 수정을 하다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저희 회사도 지금은 웹소설 기반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웹소설을 하다가 각색 작가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방향으로 각색을 했으면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각색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피드백을 줘서 혼란스럽게 할 정도까지는 안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이 소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방향성이 있다면 그 방향성대로 내버려 두는 게, 물론 내버려 둔다 하더라도 뭐 설정이 틀렸다거나 아니면 뭐 연출이 좀 과하게 이번 회차에는 튄다거나 또 아니면 원래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인데 각색을 좀 무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드백을 드리는데 기본적으로 그 작품을 해석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되게 존중해드리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도 웹소설은 아니고 소설 기반으로 한 웹툰들이 조금 간혹가다 있었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 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원작 자기 것도 아닌데 뭐가 대단하다고. 근데 사실 각색이라는 게 진짜 어려워요. 요즘에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 그런 각색 작가님들이 숨어 계신지 몰랐는데 각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각색이 뭐 그렇게 어렵나? 각색이 그렇게 뭐 원작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나라고 하지만 당시에 이제 인기 있었던 웹툰 하나는 그 작가님이 그 각색을 이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걸 고민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웹 소설에는 그 서브 텍스처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이 대사를 만약에 제가 뭐 아버지랑 싸운 게 있었어요. 서브 텍스처라는 게 되게 재밌는 건데 제가 아버지랑 싸웠어요. 싸우는데 아주 그만하세요 이런 대사를 쳐요. 그만하세요인데 평상시에 진짜 꼴도 보기로 싫었어. 이 사람 막 보면 막 멀리서 그냥 얼굴만 봐도 싫고 막 너무 막 옛날에 트라우마 다 튀어나오고 막 당장이라도 막 똥파리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막 욕을 날리고 싶다 뭐 이 정도로 원수지간이라고 하면 그만하세요가 그만하세요 뭐 약간 정말 감정 하나도 안 두고 그냥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나 진짜 끝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만하세요가 평상시에 너무 좋아. 애정도 있게 있고 잘 놀러 다니고 하는 아버지예요. 그런 분한테는 그만하세요가 아니라 약간 투정? 아, 좀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아, 이제 왜 그래요, 오늘은. 뭐 약간 이런 애정 섞인 투정이 될 수 있는데, 소설은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앞뒤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이 대사 하나를 치는데 왜 이렇게 됐나에 대해서 앞에 뭐 했고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다 해줘요. 과거에 대해서. 근데 웹툰은 그게 안 나오잖아요. 더군다나 영화화 됐을 때에는 영화는 또 뭐가 좋냐면 딕션이나 발음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동작이라던가 뭐 이런 걸로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해리포터 삭제된 장면 보니까 그 집에서 괴롭혔던 친구가 마지막에 해리포터한테 인사할 때 그 선을 넘어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잔디밭에 이렇게 끊쳐놓은 걸? 아니, 그 장치가 되게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넘어가면서 뒤에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만지고 한번 헛기침하고 괜히 바지춤에다가 손 한번 문지르고 이러고 넘어가서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쁜 사람, 넌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대사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관계였고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또 그게 가능해요. 근데 웹툰은 그렇지 않잖아요. 웹툰은 그 수많은 서브 텍스트들을 단지 한 장, 두 장 이 컷에다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각색을 할 때에는 이 숨겨져 있는 이 대사 뒤에 숨겨져 있는 서브 텍스처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건가. 그래서 많이 싸워요. 이걸 안 하면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 대사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설명하기에는 사건 중심으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지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관성이 없어버리면은 어떨 때는 됐다가 어떨 때 안 했다가 막 이렇게 돼버리면은 독자들이 더 헷갈려요. 차라리 설명을 안 할 거면
그냥 나중에 한 방에 설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어쩔 땐 좀 설명해줬다가 요거는 한 65% 넘어가는 서브 텍스처니까 설명해주고 요거는 63%니까 설명 안 해주고 기준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준이 애매할 바에야 그거는 작가에게 맡기고 작가의 의도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각색 작가에게 맡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 캐릭터를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다르게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을 줄 때에도 상당히 세심하게 주는 게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다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냥 봤더라도 그냥 걸을 거 거르고 들을 거 듣는 사람인데 저처럼 막 연재에 급하고 뭔가 이제 저는 만화도 출신도 아니고 물리학과 나왔잖아요. 물리학과 나와가지고 데뷔도 엄청 늦었고 30살에 데뷔했고 만화도 28살에 시작했어요. 2년 만에 데뷔를 했으니까 엄청 빠르긴 한데 준비 기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항상 뭔가 나는 부족해라는 게 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피드백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무조건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뒤죽박죽 짬뽕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죠. 뒤에 나가면 그 짬뽕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요거는 나는 엄마다는 제가 참 아직까지도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좋아하는 너의 작품 중에 제일 너를 대변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아마 저는 이거 얘기할 거예요. 댓글들 보면은 그 지금 댓글 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53개 요즘 연재되는 것들 보면은 댓글 많이 달리지 않던데 베스트 도전이라고 하면 사실 유료 연재도 아니고 이게 뭐 어디에 딱 가면 링크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댓글 달리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운 좋게도 그 매일 3개씩 추천해주는 오늘의 베스트 도전 코너에 한 4주 연속으로 올라간 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도 많이 유입이 되고 댓글도 많이 달렸었는데 댓글들 보면은 진짜 다 너무 좋아요. 다 호의적인 댓글들. 그래서 작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좋은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일 최근에 달렸던 댓글들 보니까 2023년 3월달 작년이네요. 작년. 예, 2022년 3월이니까 작년 3월에도 이걸 봐주셨어요. 그러니까 2012년도 그때 올렸던 건데 거의 10년? 10주년에 올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재현님이네요. 재현님. 그리고 아무튼 이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9.82 네이버에서 9.8이라니 배도에서 네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요 작품을 마지막으로 다음에서 이제 그만 연재를 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요. 여러 군데서 다른 데서 기획도 하고 여러 가지 연재들을 했는데 이제 피티백 강꼬치 같은 경우에는 이 짬뽕의 전형적인 사례죠. 이게 제가 처음에 3화분을 제작을 해서 보내요. 보통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공모전을 많이 도전들을 하시는데 공모전보다는 솔직히 저는 3화분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평가받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모전 가게 되면 이제 기획 자체가 이제 그 검토를 받을 좀 시간도 없고 그리고 뭔가 공모전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된다라는 게 좀 압박감이 있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완성하고 싶은 시기에 완성해서 이제 보내면 되는데, 근데 저도 이제 3화분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한 2번인가 갈아엎었어요. 전부 다 싹 다. 제 제작.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드라마로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주제로 하지만 운동은 없는 헬스를 하지만 그냥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 이런 걸로 이제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헬스라는 주제를 딱 던지는 순간 이제 헬스 쪽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댓글들을 진짜 와 멋있게 달아주셨어요. 사실 운동 지식이 없죠. 운동 지식이 제가 이걸 하면서 배웠으니까. 근데 제가 몸이 안 좋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좀 이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하려고 헬스장에 다녔었는데 그때 재밌는 게 그 트레이너 분이 오셔가지고 막 옆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사실 헬스 그 운동 내용이 재밌다기보다도 그 영업 마케팅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좋은 시나리오,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획이 여차저차 통과돼가지고 이제 헬스 만화를 해보자. 그 여름에 맞춰가지고 넣어보자. 이렇게 돼서 제작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 연재를 딱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많은 관심들이 또 들어오고, 아, 이제 그래도 만화를 보러 와주셨는데 그래도 기대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응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막 운동 방법을 조사하러 막 다니기 시작한 거야. 어떻게 운동해야지 막. 네. 그래가지고 그 운동 나중에는 아예 운동하는 코너를 만들어서 뒤에다가 한 꼭지를 더 넣어줬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도 대단히 많은 반성을 하고 대단히 많은 교훈을 얻었던 작품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품을 들어가거나 공부해야 되거나 자료 조사할 때, 아, 이 정도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는 헬스 만화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를 잘 이야기를 풀어 나갔으면 되는데 또 이제 피드백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 겁도 내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응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또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짬뽕에 참 시작이죠. 연재 시작일이 지금 20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게 2014년도예요. 카카오 페이지에 2020년도에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고, 예, 그 전에는 2014년도에 다음에서 웹툰에서 연재를 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 해봤고요. 자, 웹툰을 지금은 이제 로판하고 이제 웹소설 기반으로 해서 많이 만들고 있는데, 또 이제 시간이 되고 준비가 되면 또 원작 오리지널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웹툰을 제작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좀 완벽하게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급 이상으로 저희가 이제 좀 라인을 제작하는 방식을 완전히 굳혀놓으면 그때쯤 이제 또 저희가 신작들, 재밌는 원작들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8년도에 이제 만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6년 정도, 15년, 16년 된 거죠. 네. 오랜 기간 동안 만화를 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만화를 이어갈 거고, 또 이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기획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 또 저희 웹툰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뭐 배우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전 영상에도 나와 있지만 국채보상로 541로 오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을 이제 런칭을 하고 싶어서 기획하고 싶으신 분들 계신데 뭐 이런 부분들 콘티라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연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시나리오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이런 거 피드백 받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로 비용은 저희가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그 저희 대구 쪽으로 오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중단, 중단.